지금부터는 팬분들께 직접 질문을 받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질문통인데요. 랜덤으로 제가 뽑아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 있어요. 이렇게 코인을 넣어서 첫 번째,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영화관에서 본 건 대구에 있을 때 2주 넘게 상주하면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쉬는 날 영화관에 가서 미션 임파서블을 봤습니다. 숙소에서 본, 결제해서 본 옥수역 귀신이요. 네, 가장 최근에 본 건 옥수역 귀신이네요. 기억에 남는 활동 순간. 되게 뭐 데뷔 때부터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의미도 있고 다양한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룹 데뷔를 하고 나서 한 5, 6년간 활동을 하다가 거길 나오게 되면서 10여 년간 방송 활동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말 오랜만에 그때 그 방송이 이제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그 방송을 했었는데, 방송에서 저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게 정말 너무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또 느끼게 되기도 했었고, 공연장에서 부르면서 팬분들과 눈을 되게 많이 마주쳤어요. 왜냐면 되게 가까웠거든요. 저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 신곡을 이모지로 표현한다면 이모지로 제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곡 레드 다이아몬드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딱 그 레드이기도 하고 딱 하필이면 이게 또 풍선이네요. 네. 의미도 있고 레드 다이아몬드, 열정, 마음, 허트, 빨간 풍선, 다이아몬드, 열정, 사랑, 이 세 개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친하게 지내는 뮤지컬 배우는, 순간 회사 배우분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회사 소속 배우 제외. 한 명을 딱 짚으면 또 이게 조심스러워서, 아무래도 데스노트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데스노트 배우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같이 또 엘과 라이트로 했던 홍강호 배우, 고은성 배우, 성철이, 같이 저랑 엘 역할을 했던 김성철 배우, 그다음에 또 소이치로의 또 뭐 범석이 형, 많습니다. 예. 사실 뿐만 아니라 데스노트에서 같이 함께하는 배우분들 다 같이 다 정도 들고 워낙 오랜 시간 함께 또 공연을 하다 보니까 다 애틋해지고 다 친하게 지내고 연락도 자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에너지도 보내주고. 정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 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연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3가지의 사연이더라고요. 이렇게 3가지가 이렇게 빨간 봉투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녕하세요 준수님. 저는 꿈이 보컬리스트인 20대 대학생입니다. 대학 내에서 밴드부 보컬을 맡고 있고 공연을 목표로 죽어라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목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다 보니 늘 목이 나가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고 제가 느끼기에도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준수님의 팬으로서 노래를 들을 때 가끔 따라 불러보고는 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쉽지 않은 음을 어떻게 쉽게 잘하시는지 허스키한 목소리가 탄력적으로 잘 유지되는 것을 보며 늘 놀랍니다. 준수님의 평소 목 관리 루틴과 회복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한 편이잖아요.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허스키하니까 더 목 관리를 신경 쓰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실 특별히 뭐 딱히, 오히려 제가 주위에 지켜봤을 때 뮤지컬 배우분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분들은 이렇게 목이라는 것도 풀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좀 목소리가 허스키하다는 건 약간의 이제 뭐 스크래치나 그런 좀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아주 정말 깨끗한 소리를 내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게 워낙 굳어지고 그러다 보니
덜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요? 좋고 안 좋고는 저도 분명히 있죠. 애초에 목소리가 정말 깨끗하신 분들은 좋고 안 좋고의 그 격차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애초에 조금 허스키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더 좋고 나쁘고의 그런 격차가 좀 좁아서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거에 예민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 좋든 조금 더 에너지를 쓰냐 마냐의 약간의 저희 개인적인 느낌의 차이인 거지. 근데 이제 목 관리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돼요. 정말 잠을 푹 자면 그 전날 컨디션이 안 좋아도 정말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목이 확 풀려 있고 전혀 목을 쓰지 않아도 예를 들어 뭐 논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해서 목을 전혀 쓸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못 자면 오히려 목이 안 좋더라고요. 특히 뮤지컬을 할 때는 최대한 가능하면 8시간 이상을 자고 노래를 하려고 하고 봤을 때 잠이 가장 이 목 관리에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녕하세요 준수 오빠. 저는 연기하는 26살 오빠의 팬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1년째 되어가고 있어요. 졸업하고 서울에 상경했답니다. 처음에는 서울이라는 곳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마냥 설레고 첫 자취다 보니 집에만 있어도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 다달이 나오는 공과금, 생활비에 마냥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연기를 하며 불규칙적으로 사는 제 삶과 제 친구들의 안정적인 삶을 비교하다 보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정상적인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 매우 흔들립니다. 하지만 연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 꿈을 포기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오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포기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아직 20대잖아요. 아직 너무나 젊고 충분히 하고 싶은 거 도전해 볼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생각을 바꿔 해보면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이제 다닐 수 있어서 설사 그걸 하고 있다 한들 분명히 결국에는 이 못다 이룬 꿈 때문에 그것도 그거대로 불행해질 겁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아직 너무 젊고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아직 충분한 여유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행운이 따르고 혹은 전성기라는 것이 분명히 한두 번 무조건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그 전성기의 시기가 다를 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이룰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60대에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와 단순 비교로 같은 친구들의 상황을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걸 하지 않으면 분명히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임을 본인이 더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연기로 설사 그 전성기가 올지 혹은 다른 거로 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것조차도 분명히 밑거름이 될 거고, 설사 그게 그쪽으로 빛을 못 보더라도 해보고 나서 다른 걸 찾는 거랑 하지 않고 찾는 거랑은 다릅니다. 후회라는 거는 안 할 수 있잖아요. 후회라는 거를 하면 평생 그게 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엔 또 그걸 잃어보고자 또 도전할 거란 말이죠. 그것보다는 지금 26살 아직 정말 멀었고요. 내가 볼 때 100번의 실패해도 돼도 괜찮은 나이이기 때문에 용기 잃지 마시고 전성기는 분명히 옵니다. 준수 오빠 안녕하세요. 그림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좋아서 하던 일이 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정답이 뭘까 고민하고 머리가 딱딱해지는 것을 느껴요. 일을 하면서도 저만의 개성이나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수 오빠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바라는 바 잘 되길 응원해요. 멋있고 귀여운 김준수.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슷한 경험,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마냥 노래가 좋아서 가수가 됐는데 가수라고 해서 노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혹은 또 연예인 혹은 공인으로서 또 즐겁게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거기에서 또 짊어져야 될 그런 뭔가, 어떨 때는 약간 이렇게 벅찬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견뎌낼 줄 몰랐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일로 하지 말아라. 왜냐면 일로 하면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해도 프로게이머들이 게임이 일이 되면 우리처럼 마냥 즐기고 스트레스를 푸는 게임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해보면 좋아하던 일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고 능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좀 양쪽 그런 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또 다른 또 취미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게 또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오는 또 이게 리프레시가 또 그림이나 이런 여러 창작 활동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림이 취미라고 느껴지지 않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일은 또 일로 냅둬야 되고 다른 취미를 가져보시면 또 양쪽 다 능률이 올라가고 좋지 않을까. 네, 감히 한번 얘기해봅니다. 네. 네, 여러분들과 질문이나 이런 사연들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었을 텐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좀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하려고 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다 애정이 있고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고민들일 것이고 저도 아직 진행형입니다. 저도 아직 답을 알기에는 아직은 저도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회초년생 분들보다는 여러 이런 우여곡절이 좀 저도 많았던 편이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귀담아 드셔도 감사하겠지만 아니다 싶으면 정말 넘기셔도 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조언이 좋아도 그 조언자보다 본인 자기 자신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잘 되돌아보고 가장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너무 큰 미래에 보지 마세요. 그게 물론 뭐 꿈이 큰 만큼 어느 정도 거기 도달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꾸준히 잘 하다 보면 분명히 모두에게 전성기가 오고 결실을 맺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께 마침 또 위로도 되길 바라고 힘도 되길 바라고 저와 또 함께 걸어와 주셨던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말 여러 가지를 담은 또 싱글 레드 다이아몬드도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더 힘을 받는 곡이 되었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